자, 태영맘 선생님께서는 뭐 툭하면 상한가 종목 잡아내시는데 TYM의 상한가도 기존에 잡아내셨죠. 우리 모니터링 하신 분들 그저 태영맘님 스토리 한번 이렇게 잡아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TYM 또 그 전에 뭐 종목군들 단기 공략해서 이제 수익 범위 내시는 부분들. 근데 이제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1%짜리 단기 공략주 백날 수익 내봐야 주력하고 수익주에서 깨져나가니까 이건 감당이 안 된다. 그 말씀이 가장 옳습니다. 그래서 주력주가 이제 좀 탄력이 제대로 쭉 뻗어 나오는 그런 장세가 좀 나와줘야 될 거고요. 그리고 뭐 수익 종목도 마찬가지죠. 근데 변동성 종목의 매매가 원활하신 기준에서 조금 해보실 수 있다면 그럼 나중에는 그게 전부 대형주의 전략에서도 잡힐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교육 종목이라고 해서 변동성 종목을 드리는지 거기서 실질적으로 엄청난 실적을 엄청난 수익을 비중을 뭐 많이 못 들어가니까 잡아내지 못하더라도 그 이제 신화콘텍 상한가 같네 어쩌다 잡았는데 상이네요 풀려서 다 팔았어요 하셨잖아요. 신화콘텍 결론적으로 이렇게 신화콘텍 어쩌다 잡았는데 상한가네요 하셨는데 594억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급할 수 없는 종목입니다만 언급도 할 수 없죠. 이거 좋아요 해버렸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만 개별적인 기준에서 거래가 평상시 없던 종목이 거래가 빵 터지니까 말 그대로 어쩌다 잡았네요 하지만은 제가 판단할 때는 거래가 터진 걸 보고 들어가셨겠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뭐 이슈가 있어서 들어가실 수도 있고요. 거래가 개장 초부터 빵 터져 밀려 다시 확 돌려 그러다 보니까 배운 대로 뭐 매직 시그널을 활용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다만 이런 종목에 자금을 많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평상시에 뭐 어제까지만 해도 7만 주 거래인데 10만 주라고 잡아도 그러면 얼마야? 10만 주 해봐야 4억 5천. 어떻게 들어갈 거야 이거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기준은 이제 기술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만. 그죠? 그렇게 해서 매직 시그널에 매수자인 나왔네. 예? 상한가네. 예? 이거 또 잘라놓을게요. 잘라놔서 야 이건 오히려 제가 배워야 될 것 같아. 종목 어떻게 선택하세요라고 종목 설정하는 방법을. 응? 농담이 아니라. 그래서 거래가 그 간혹 시장에서 이제 그 정립화되지 않은 정형화되지 않는 그런 그 뭐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뭐 거래량이 전일 대비 20배 터지면 거래가 터진 겁니다. 이 밑도 끝도 없는 얘기 아니에요. 전일 대비 20배면은 삼성전자는 어떻게 하는 얘기야 그러면 하이닉스는. 그러면 변동성 종목의 정의가 뭐예요? 잡주만 변동성 종목이? 그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러한 신화콘텍 같은 소형주의 경우에 사실상은 어떤 기준을 잡아요? 지금 350억 터졌는데 350억 기준에서도 얘를 기준을 잡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뭐냐면 30분봉 보실까요? 30분봉 보시면 어떻게 되세요? 지금 10시까지 두 개의 캔들에서 거래량이 얼마 나왔어요? 400만 주, 뭐 200만 주, 600만 주 나왔잖아요. 600만 주라고 했을 때 얘가 만약에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설정해드린 1,500억, 응? 1,500억의 기준을 1거래대금의 기준으로 설정한다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1거래대금을 5월 4일부터 1,500억으로 우리가 설정한다. 왜냐하면 거래대금이 많이 줄어 있어서 1,500억이면은 충분히 20이 안에 들어온다. 어떤 거 2,300개 종목에서 거래대금 최상이 20이 안에 들어올 수 있다. 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져 있는 어제도 1,500억이면 얼마예요? 세상에 12위에 놓여지네. 1,500억이. 그러니까 1,500억의 기준을 설정을 하고 들여다 볼 수 있다. 그러면 1,500억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제 기준에 4,500원이었으니까 10% 등락 범위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5,000원이잖아요. 그럼 얼마? 3천만 주 터지면은 1,500억이에요. 3천만 주의 예를 들어서 30분 기준 그러면 20% 터지면 되잖아요. 요렇게. 만약에 기준 거래량이 100만 주면은 9시 10분에 10%, 9시 30분에 20%. 그러면 3천만 주여야 1,500억이라고 잡으면 3천만 주 대비 9시 20분에 얼마? 20% 600만 주 터지면 되겠죠. 그 수준의 거래가 수반되어 주고 400만 주, 600만 주는 아니더라도 400만 주. 야 평상시에 거래도 없던 애가 이렇게 되네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말 같지도 않은 흐름 나오죠. 누군가 뭐 예를 들면 100만 주가 있어. 그럼 순식간에 한 방에 때려버리니까 80몇만 주 쌓였던 거에서 훅 밀렸다가 기계적으로 다시 매수가 들어오고. 근데 이거는 누군가 장난을 친다 봐야죠. 거래를 만들어 놓기 위한 장난이 될 수도 있고. 어찌됐건 이 종목의 이슈가 뭔가는 부각돼 있겠지만은 컨센서스 놓고 보시면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요. 시가총액이 작다고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500억짜리 600억짜리 그 기준의 회사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신화콘텍에 대해서 그 말씀해 주신 내용이 뭐라고 말씀이 돼 있어요. 상한가 들어갔는데 풀려서 바로 팔았어요. 차익 실현했어요. 어쩌다 접근했는데 제가 볼 때는 어쩌다가 아니라는 거죠. 어쩌다가 거래 없는 종목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런 종목을 제가 다 잡아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조금만 여러분들이 공부 조금만 하시면 스스로 종목을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태영맘님께서는 이거 내가 어떻게 잡은 거지? 어쩌다 잡은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종목 잡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 마지막 실전 교육 배울 때 진행을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또 배우시면 돼요. 그래서 감사해요. 상 풀려서 팔았어요. 서정 기준 또 오르네요. 그러니까 지금 신화콘텍 상 갔네. 어쩌다 잡았는데 상이네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해요. 상 풀려서 팔았어요. 기계적으로 내처를 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든 못하겠습니까? 뭐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상 풀려서 팔았네요까지 설정을 잡아드려서 보여드리는 거고 그리고 저 부분에 이제 그 차트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차트의 기준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저평가 고평가의 기준에서는 지금 현재 그 시가총액이 저평가로 논하기는 다소 어렵고 검증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 지금 PBR이 이제 0.85배라 저평가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그게 회계검사 완벽하다면은 뭐 누군가는 사줘야죠. 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리고 짧게만 보겠습니다. 얘는 뭐 어차피 자칫 잘못 설정을 해드리면 이거 사려는 건가요? 라는 해석을 가지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차분히 보면서의 대처 기준으로 1분봉의 기준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1분봉이 재밌죠? 상한가 들어갔을 때 딱 기준 요거만 딱 설정을 해서 볼게요. 이거 보시면은 뭐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이 거래량 거래대금은 조금 전에 이제 30분 봉에서 거래대금에 대한 부분을 설정을 해드렸고 만약에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거를 따라붙을 수 있을까요? 사실상 거래가 없으면 못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VI 진행되고 바로 꺾여요. VI에서 멈춰지게 되면은 상승이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이제 둔화되잖아요. 옆으로 멈춰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직 시그널은 꺾입니다. 이거는 기준선을 10MA로 잡아드린 거예요. 10MA. 10분 봉에 1분 봉에 10개 캔들의 평균. 그러니까 10MA의 그 평균점이 잠깐만 이동 평균선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정해져 있어요. 색깔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10MA의 이동 평균선은 상향되고 있죠. 상향되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올라갔는데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종가가 여기라고 쳤을 때 이렇게 둔화됐잖아요. 둔화되면 꺾여버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랜베르 매매 법칙 전일 교육을 받았잖아요. 교육을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기울기를 놓고 본다 그랬죠. 근데 그 기울기를 눈으로 봤더니 계속 상향인데 눈으로 봤더니 계속 이렇게 계속 상향이잖아요. 계속. 근데 이 고점에서 밀리는 데 있는 상향이야.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금융공학도들이 시대가 바뀐 이후에 그랜벨의 매매 법칙을 시대가 바뀐 이후에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바꾸는 거예요. 기울기가 꺾여지는 그 기준점 바닥에서부터 꺾여질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기준점에서 색깔을 입혀서 이제 보여드리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빨간 색깔의 매수 신호 요 부분에 매수 사인이 이 기울기에서 나오는데 거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봉의 추세여도 사실상은 따라붙기 어려운 거고 그리고 이 기울기가
눈으로 볼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눈으로 볼 때는 상향 추세잖아요. 이쪽 오른쪽에도. 근데 결국은 주가는 빠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먼저 기울기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주가가 벌써 이미 정점에서 빠지잖아요. 정점에서 주가가 빠지잖아요. 빠지기 때문에 그랜벨의 매매 법칙의 10MA에서는 계속 상향이지만 얘는 이미 여기서 빠져버립니다. 빠질 때는 거래량 상관없어요. 여기서도 미리 빠져버리죠.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기울기는 그대로인데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는 그대로인데 그래서 이 보조지표가 최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놓고 보실 때 맨 처음에 기준은 처음 배울 때 뭘 배워요? 이동평균선을 올라타면 편입합니다. 그렇게 배우잖아요. 이동평균선을 올라탈 때 편입합니다. 어느 기준점에서든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면 정리합니다.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셔야 될 부분이 기울기가 살아나는 이동평균선에서 매수, 기울기가 훼손되는 이동평균선에서 매도. 그런데 거기서 한 단계 더 진화된 게 매직 시그널이라는 거죠. 매직 시그널의 기준에서 기울기가 눈에 보이는 거는 상승으로 보여지지만 눈에 보이는 건 상승이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눈에 보이는 게 상승인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만 봤을 땐 상승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 그렇지 않더라. 뭐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보시면 이미 얘는 꺾이잖아요. 이 고점을 나는 잡고 싶다 이거야. 이 고점을 난 잡게 해줘라. 이 고점을. 그 매직 시그널의 꺾임 데드 크로스까지 매수할 때도 거기에 거래량이 수반되고 양봉이면 된다는 거예요. 저 시그널 부분을.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어찌 보면 중요치 않아요라고 이제 해석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중요치 않아요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굳이 어렵게 당연히 기초부터 이동평균선부터 배워야죠. 근데 굳이 어렵게 이동평균선에서 내가 샀는데 왜 5일선 올라탔는데 왜 내가 사니까 또 5일선이 이탈되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설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거지. 기울기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또 응용에 대한 보조지표만 잘 가지고 가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의 이후에 그 아까 신화 컨택 그 이후에 말씀해주신 종목이 뭐 또 종목 뭐 움직여요 하셨잖아요. 서전 기준 오르네요 하셨어요. 서전 기준.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뭐 어떻게 될지 몰라 순식간에. 근데 이제 서전 기준도 갭상승 이후에 이제 음봉이죠. 그러니까 얘는 밀려 떨어질 때 기준이 되다 보니까 5분봉으로 볼까요? 갭상승 이후에 거래는 터졌는데 살짝 올랐다가 빵. 다시 살짝 올랐다가 팡. 근데 이제 여기서의 기울기는 왜 맴돌고 있는데 계속 올라가냐면 요 평균 대비해서 위에 있잖아요. 이게 10개의 기준이다 보니까 10개의 기준이잖아요. 이게 10개 선이 얘도 10개 기준이란 말이에요. 10MA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거를 좀 더 빠르게 보고 싶다면 5MA, 2MA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서정 기준은 편입의 설정 범위가 어렸던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HLB는 따로 녹화를 해드릴 건데 불기둥 연구원님이 9시 22분에 HMM을 올려드릴 때가 5.28%였어요. 그리고 이게 19%까지 갑니다. 5.48에서 19%니까 14%. 그럼 우리는 고점 대비해서 1.5, 3%, 또 개장초 상황이니까 1%, 2% 밀리면 차익 실현하고 다시 들여다보자요. 그죠? 요거에 대해서는 다시 녹화를 처음부터 떠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신화 콘택에 대한 교육 영상부터 올려드릴게요.